여성 평등 대통령을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 그런데 참모들의 책 속엔 저희가 방송에서 저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유유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난데없는 암초를 만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여러 구설 때문인데요. 먼저 여성 평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성들이 희생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이 여성의 삶, 여성의 현실로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문 대통령이 여성 평등에 대해서 꽤 많은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안경환 후보자가 칼럼이 문제였다면 오늘은 본인의 책이 문제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성관, 왜곡된 여성관 파장이 좀 크네요. 그게 지금 이제 안경환 그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본인도 서울대 법대 교수시면서 상당히 좀 점잖은 분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어떤 문학적인 뭐 에세이집을 많이 내는데 지금 이제 그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됐고 지금 또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이라고 의전 행정관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핵심 측근인데 이분도 사실은 냈던 책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그렇죠. 앞서서 이제 김기정 국가안보실 전 2차장이 사실 그 학내에서 교수로서의 부적절한 제자와의 어떤 그 성희롱 문제 때문에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평등 이런 것들 자체는 사실 진보의 가치 중에 포함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여성을 하나의 성적인 대상 그리고 이런 걸로 지금 보는 또 이런 그 에세이집들을 버젓이 또 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볼 때 참 제가 읽는 저도 상당히 좀 불쾌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서 이것 자체가 과연 본인들의 어떤 정말 그 진짜 이 가치관인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떤 책에서 그냥 가볍게 터치한 것인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결국 이런 분들이 법무장관을 하고 의전 행정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와 본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좀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저희가 자막으로 책 내용이 조금씩 나가고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이게 좀, 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과 문학이라고 그러는 칼럼으로 외려 법학자보다는 법과 문학 이런 칼럼으로 더 익숙해진 분이죠. 이게 작년에 출간이 된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제 발췌를 해보면 뭐 여성은 술의 필수적인 뭐 동반자다, 뭐 성매매에 이제 걸린 판사가 뭐 나이대가 이제 그 결혼해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남자인데 이런 때는 뭐 이러면서 이제 성매매 내지는 이제 술에서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유흥 문화 여성이 꼭 접대부로 그 옆에 있으면서 동석하면서 술자리를 갖는 그런 유흥 문화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졌던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남성 본위의 성개념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있는데 결론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물화하는 그런 결론은 아니에요. 하지만 곳곳에 나와 있는 그 군데군데의 내용들이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1948년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이 때 우리 사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좀 왜곡된 성관념을 가고 여성관이랄까 성개념을 가진 걸로 보인다는 거죠. 저 책 내용을 봐서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뭐 이분께도 여러분께도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저 박상원 소장님.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매매 적발됐던 이 부장판사를 향해서 부장판사에 대해서 두둔하는 표현 이건 좀 더 문제가 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 연차가 커가면 부인은 자녀 교육 때문에 남자의 잠자리를 돌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바깥에서 뭐 성을 구한다. 뭐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논란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 다른 분도 아니고 안경환 뭐 우리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고 인권위원장 출신이고 진보법학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시민사회나 법학계에 존경받는 분이다. 그 다음에
뭐 법과 문학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첫째 법학자로서는 모르겠는데 문학은 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질 낮은 책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었던 인간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간됐을 때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이제 생물학자로 설명하는 거였는데 처음에 논란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사회과학의 텍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글인데 이 글은 내가 볼 때는 그 안경환 교수가 생각하는 문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질 낮은 글이고 문학적으로 훈련이 좀 안 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나는 왜 이런 책을 쓰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갈 뿐더러 남성성과 여성성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좋은 텍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 두세 권이라도 읽어보면 이렇게 질 낮은 어떤 그 담론이 문학적으로요? 문학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담론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정말 뭐 진보 법학자가 아주 뭐 그 괜찮은 에세이를 썼다면 우리가 피천덕 에세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세이가 있는데 저는 이 수준에 일단 첫 번째 놀랐고 이런 책을 내는 그 발상이 놀랐고 이 시간에 좀 이론서를 좀 더 내는 게 예를 들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유시민 전 장관이 뭐 다작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입장은 다르더라도 괜찮은 사회학 서적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점가면 많이 깔려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경제학, 정치학에 관한 담론들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그야말로 그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질 낮은 책을 굳이 용감하게 내는 그 정신세계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 안경환 교수, 이제 후보자죠. 후보자가 강의 내용이 법과 문학 관련된 거예요. 법률이나 일반 법률 교수라든지 법학자라면 절대 저런 거를 못 씁니다. 그런 손재주, 글재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문학적으로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하고 그 개인적으로 접근해보고 남성, 여성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좀 문학적인 접근 방식을 도용하다 보니까 일부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책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걸 뭐 성매매를 하자라든지 아니 본인이 성매매를 했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교수가 법률적인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는 거라면 일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매매했던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잘못됐는 거지만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글을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이 책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부적격자다 보는 건 조금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적격 부적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문학적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안경환 그 후보자가 문학이라고 했던 그 문학의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 전업 문학자들의 어떤 그 자존감을 깎는 그러니까 이건 문학이라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박준 변호사님 조금 의견이 다르신데 뭐 저희가 지금 자막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나하나 뜯어보진 않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오늘 쏟아지는 비난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오늘 출근길 표정 같이 한번 보시죠. 성매매를 했던 부장판사님의 사모님의 좀 문제제기를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일부 좀 문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저의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고한 글에 보면은 뭐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말씀도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청문회 때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문회 때 의혹이 있으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성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부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뭐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강조하는 부분이 종합적인 내용에서 참 뭐 판단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성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에 뭐 다 안 읽어봐서 전책에 물론 책의 맥락이나 이런 걸 뭐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책들을 뭐 내릴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경환 후보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법무장관의 과연 후보자로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왜냐하면 이제 법치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까? 법치라는 게 보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성적인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 법치를 관장하는 그 어떤 이 법무장관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이 여성을 예를 들어서 희롱을 하고 하는 것도 뭐 남성의 본성이라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좀 사안마다 어떤 판단해서 남자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일이다. 술자리에 여자가 없으면 뭐 장모라도 들고 다녀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런 인식 자체가 과연 그러면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때 과연 옳으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거 할 때, 물론 이분이 뭐 다른 또 장관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법무장관의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그 부분을 보는 것이고 그 가치관을 보는 겁니다. 사실 외국 같으면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안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특히 젠더에 대한 평등의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의 인권이 발달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30% 등등한 공약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여성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무장관의 확실한 가치관이 이번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후보자는 그렇죠. 자격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자격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성적인 그에 관한 가치관에 대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책 내용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봤기 때문에 전체 인식을 또 안경환 후보자가 학교다 그 교수 계실 때 여성 교수들 많이 또 임용을 했어요. 법대에. 그런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책과 내용과 실제 행동에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법대 학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에 여자 교수들이 잘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없었는데 학장하면서 여성들 임용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측면 보면 저 글 때문에 여성을 비하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 논리 일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을 거라고 전 보이고 본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지향점은 남녀 뭐 평등이라든지 그 이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그렇게 하셨다면 저런 발언도 아예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건 그렇죠. 일단 여성 평등을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두 사람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경환 위원장님께서 아주 어려운 결단 있게 내려주셨고 그 위원장직을 맡아주셨습니다. 자, 먼저 좀 설명. 아주 합리적인 개혁주의자시고요. 한국 헌법학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학계나 또 시민사회에서 아주 신망이 두터우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로운 정치 위원회 위원장직으로 정말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여성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은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 다 이렇게 결론을 만약에 내렸다면 근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같이 보시면 이중국적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의 이제 책에 아버지는 굳이 고집하리 않으리라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박사원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2000년 발행된 에세이인데 저도 이 책을 뭐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아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국으로 섬기도록 강요받게 되겠지만 너에게는 아메리카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미국이라는 조국은 너의 충성을 애써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굳이 대한민국만이 너희 조국이라 고집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조국 대신 타국을 사회적 삶 대신 개인적 삶을 항상 동경해왔다. 그러니까 아비는 동경해왔는데 너는 그렇게 살도록 해라는 얘기인데 글쎄 이거는 정말 좀 쇼킹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진보, 그다음에 서울대 학장, 인권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우리 사법개혁의 이제 깃발을 드신 분인데 이 대목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쓰셨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애국심을 강요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미국의 보수의 핵심적인 이념은 애국심입니다. 가족주의하고. 그다음 미국 영화 중에서도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애국심에 가득한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각설하고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청문회에서 충분히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진보가 미국을 바라보는 이중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미국이 뭐 FTA 문제라든지 뭐 그 최근에 의정부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군 그 행사장에서 가수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공연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반미적 성향들 또는 자주적 성향들을 계속 말로서는 얘기하지만 뒤에 따지고 보니까 자기 자녀들 뭐 자기 자식들 전부 미국 유학 보내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그 행태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하여튼 이 대목은 뭐 앞에 책이야 뭐 여성 문제 이 문제는 뭐 법과 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책이 이제 2000년에 출간이 됐어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수 때는 저는 이런 뭐 자유로운 영혼을 가져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이런 글로벌 시대에 뭐 미국 국적 어느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하여간 외국 국적을 가지면서 뭐 아들이 그 글로벌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아버지로서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 국적에 대해서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해도 별 문제 없지만 장관이 돼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장관 후보자일 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수에서 봤을 때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그 비판 중에 하나가 위선이에요. 위선. 굉장히 위선적이다. 앞에서 얘기는 뭐 아름다운 공동체 얘기를 하고 하지만 돌아서 보면은 본인들의 자녀들은 굉장히 뭐 사교육도 많이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미국의 꽤 좋은 사립학교를 보낸다든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네, 일부가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인사들이 그런 모습들에서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비판에서 이제 이 안경환 후보자의 그 아들의 국적 문제가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님 사실 안경환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 말고도 일종의 자기 고백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장관 후보자가 뭐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흠결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해당 업무를 맡은 데 있어서 그 자기 업무와 관련된 문제. 이게 저는 1차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국정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왜 이중국적 문제, 아들의 어떤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다른 장관보다도 본인의 어떤 이중 국적을 관련하는 게 바로 법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보면 안경환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물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뭐 고백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뭐 다운계약성 문제라는 게 다 이제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음주운전은 이보다 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그럼 그 기준을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이 내놓는 사람들을 보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이미 적발된 적이 있고 지금 일단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칼럼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고 저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상당히 양이 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떠면서 법률계 내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참 점잖고 상당히 그래도 명망이 있다라는 분은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또 검증을 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해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연 법무부 장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 이 잣대에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엄격하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 뭐 동감하고 공감하고 충분히 잘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음주운전 한 번씩 했다라고 칼럼에 썼던 부분이거든요. 또 관행상 다운 계약 썼을 거다. 이걸 이제 본인이 썼던 글을 갖고 뭐 이거 지금 검증을 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건 너무 찾아내서만 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저걸 갖고 검증해서 잘못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글을 썼다는 거는 공감을 얻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고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이게 뭐 밝혀진 것들은 아니거든요. 저걸 갖고 이제 문제 삼는 건 좀 문제고 이중국적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중국적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법 차이 때문에 이중국적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막 그때도 가가지고 그냥 미국 국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연히 맞지만 지금 저 글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힌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여성 비하 발언을 이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구설에 오르면서 또한